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반다이 DX 조합금 VF25F 슈퍼 메사이어 발키리 리바이벌 버전 4오토메 알토기입니다. 이 VF25는 2007년에 방영된 마크로스 프론티어에 나오는 주력 기체로 프론티어의 배경이 되는 2059년 양대 군수기업인 신성 인더스트리와 제네럴 갤럭시가 공동 제작한 시험기인 YF24 에볼루션의 설계를 토대로 각 이민 선단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독자 개발에 착수했고, 프론티어 선단에서는 VF25를, 갤럭시 선단에서는 VF27에 제식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당시 개발 완료는 되었지만 통합군부에 정식 채용된 기체는 아니고, 메이커와 정치적 거래에 의해서 민간 군대인 SMS에 RAI의 입김이 적용 선행 시험 배치된 기체입니다. 마크로스 방영 25주년 된 해에 이렇게 방영되었기 때문에 기체에는 25라는 숫자가 이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메사이어라는 기체명은 은하데스타 림 윈메이가 부른 소백용이라는 노래, 그 노래 아시나요? 샤오 발론, 죄송합니다. 그 노래에 나오는 메사이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펭귄배나 디자인에서 볼 수 있듯이 디자인의 모티브는 VF1이고요. 이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리파이어한 기체가 바로 이 VF25 메사이어입니다. 사이즈는 60분의 1 사이즈예요. 박스 상태를 보실까요? 위에는 이렇게 경례하는 모습, 이거 극중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워크 모드, 파이터 모드, 그리고 어떤 형태로 변형되는지, 그리고 슈퍼팩을 장착한 모습, 슈퍼팩을 나열한 모습,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배틀로이드 형태, 그리고 옆에는 파이터 형태, 이런 디자인이고요. 안쪽을 보실까요? 슈퍼 파츠가 동봉된 팩이라 블리스터가 3단이에요. 사용 설명서. 이거는 뭐 블리스터 일단은 보시겠습니다. 메사이어 본체와 건포트, 그리고 세 쌍의 고정손, 그리고 EX 기어를 입고 있는 알토 피규어 하나, 나이프, 그리고 조종석에 앉을 알토 피규어, 그리고 EX 기어를 세워줄 스탠드와 리드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리스터에는 슈퍼팩이 들어있어요. 다리 쪽 부스터, 등 쪽 부스터, 날개 부스터, 장갑, 그리고 마이크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어깨 장갑이죠. 그리고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에는 스탠드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받침대와 아주 날렵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디자인이에요. 날렵한 디자인이고요. 인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변형을 해보고 이렇게 관절이 취약한 부분을 수리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색이 군데군데 까진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록타이트로 하다가 손에 묻은 걸 모르고 이렇게 만지다가 이쪽에 이염이 되었어요. 옛날 이전 제품 같으면은 이게 무광 처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이염, 플라스틱 본연의 재질이라 그냥 닦아내면 되는데, 이거는 약간의 무광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더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닦아내는 걸 포기하고 이 기체는 제가 계속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할 생각도 없지만요. 전체적으로 기체가 얄쌍하게 잘 빠졌죠. 하얀색도 이렇게 마음에 듭니다. 기체적인 모습으로는 이뻐요. 특히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으로서는 뽕이 차오른다고 할까요? 이쁩니다. 그리고 제가 VF1 시리즈에서도 얘기했던 그 날개가 이렇게 딱딱 라쳇 관절이 돼 있죠. 원하는 모습으로 이게 구현이 돼요. 딱 고정이 됩니다. 전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게 부드러우면
이 움직일 때마다 이 날개 모양이 흐트러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고정되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개인차겠죠. 어떤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의 고질적인 좀 병이라고 할까요? 여기가 벌어지는 거, 그리고 여기 자꾸 이게 벌어지는 거. 이게 좀 이렇게 고정성이 좋으면 좋을 텐데 이게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두면은 점점 벌어져요. 이게 딱 떨어지는 맛이 없어요. 이게 리바이벌 버전인데도 그렇습니다. 그 리바이벌 버전인데도 낙지 관절이 있는 거 보면은 얘네들은 수리할 마음이 없나 봐요. 그냥 조금만 더 개수해주고 그거 말더라고요. 그래도 인쇄는 잘 돼 있죠. 이게 이제 사오토메 알토의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한 이게 빨간색과 검은색. 근데 사실 이게 사오토메 알토 전용기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 길렴이라는 사람이 타다가 죽게 되고 사오토메 알토가 이 기체를 이어받은 거거든요. 근데 왜 사오토메 알토기지? 알토기가 후반에 많이 타서 그런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랜딩 기어를 이렇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걸려요. 켜도 해줄 수 있고요. 이 랜딩 기어 때문에도 욕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처음 출시된 게 랜딩 기어가 완전히 조악해가지고 디자인이 이거는 그렇게 조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전 기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고정성도 좋고요. 딱 걸리는 게 괜찮습니다. 네, 바닥에 놓고 돌려도 안 들어가요. 고정성이 좋습니다. 파일럿을 좀 보실까요?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워낙 작아서. 네, 도장이 잘 돼 있네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도장이 나무랄 거 없고요. 네, 콕피트에 태워 보겠습니다. 이 VF25는 좌석이 복좌식으로 설리게 돼 있어요. 뒤에 컨테이너를 떼고요. 이 시트를 세우면은 복좌가 구현되어 있죠. 그래서 미셸기 같은 경우에는 위알기 같은 경우에는 크랑크랑을 태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즈마기하고 VF27 브레라기에는 랑카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규어가 있대요. 그거를 장착하면 되고요. 이렇게 의자를 다시 밀어놓고 이 커버를 다시 씌워주면 1인승기가 됩니다. 네, 꽉 닫아주고요. 네, EX 기어를 장착한 사오토메 알토의 모습입니다. 이 손짓 알토가 그 VF25를 그 무선으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무선 조종을 하는데 이 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무선 조종을 합니다. 여기 이제 구현이 잘 돼 있네요. 아마 리드선을 여기 끼워주고 받침대에 꽂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나이프고요. 그리고 컴포트예요. 역시 이 발키리에는 빼놓을 수 없는 기본 무장인 컴포트죠. 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변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컴포터를 이렇게 장착해 줘야 되는데 이거 전 컴포터가 장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얘는 그럼 그래도 한번 장착해 볼까요? 네, 다리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원래 저기 잘 빠져요. 네, 손
장착된 모습입니다. 파이터에는 컴포터가 장착돼야 멋있긴 한데, 이게 좀, YF29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컴포터를 따로 물릴 수 있는 조인트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넣어줬으면 어땠나 싶어요. 그게 좀 쉽게 그 조인트 같은 거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안 넣어주나. 그러면 거워크 모드로 변형을 좀 해볼까요? 그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VF1 시리즈와 VF19 시리즈의 거워크 모드를 좋아합니다. 이게 좀 이 VF25 시리즈의 이 거워크는 이 뒤에 날개가 이렇게 좀 뒤로 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불호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또 만들고 나서 보니까 또 멋있네요. 이게 왜 멋있지? 네,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다리는 얄쌍하고요. 관절, 이 발목 관절 강도는 좋네요. 이게 미하일기 같은 경우는 관절 강도가 안 좋아가지고 또 드라이버로 열심히 조였어요. 이게 VF25를 박스에 꺼내시면은 드라이버를 옆에 두시는 게 좋아요. 세트를. 그리고 관절 강도가 약한 데를 일단 먼저 조여주시고요. 그리고 조이는 걸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록타이트나 바니쉬로 이게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관절을 좀 곱게 이렇게 만져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얘는 한 번씩 다 록타이트가 들어간 거예요. 어깨에도 그렇고 요 고관절에도 그러고 록타이트를 한 방울씩 뿌려줘서 관절 강도를 좀 높여 주었습니다. 발상은 이쁘긴 이쁘네요. 특히 발 부분에 요 커버가 참 이쁘더라고요. 이 VF25에서는 커버 부분 참 이쁩니다. 이쁜데 참 여기에 이 도색 번진 거는 마음이 아프네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 예. 이 밑에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도장이 잘 되어 있고요. 컴포터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또 나름 또 매력이 있네요. 이게 원래 컴포터는 손에 잡고 그 핸드 액션이잖아요. 근데 얘는 핸드 액션을 안 하고 저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이게 살짝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는데 그래도 고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워크는 이런 얄쌍한 디자인이에요. 날렵한. 네, 멋있네요. 멋있는 건 멋있다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제 눈이 이상한 건지 이렇게 군데군데가 이렇게 노랗게 보이네요. 이쪽도 노랗게 보이고 좀 황변이 온 건가 이거? 새 건데 왜 이러지? 자꾸 만져서 그럴까요? 네, 그러면 배틀로이드 모드로 변형을 해볼까요? 네, 배틀로이드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변신하면서 우여곡절이 조금씩 있었어요. 관절이 다시 낙지가 왔다던가. VF25 시리즈는 이렇게 변형을 해주면서 관절 개수를 좀 같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드라이버 세트하고 이 록타이트를 같이 좀 이렇게 옆에다 두시고 좀 같이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록타이트는 243이에요. 이게 중강도거든요. 중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요 위에 번호가 있는데 위에 넘버는 고강도예요. 그거를 쓰시면은 큰일 납니다. 딱 달라붙어요. 아이고 참. 네, 손이 반대로 껴져 있었네요. 아이고 큰일 나. 손가락이 바깥으로 나와요. 엄지손가락이 바깥으로 나와요. 왼손가락 껴졌네요. 자, 이제 이 애니메이션에서 시그니처 포즈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경례 포즈를 취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변신 난이도는 YF19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변신 난이도는. 대신에 변신하고 나서 약간 프로포션 포즈를 잡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프로포션이 뭐라고 묘해요. 좀 프로포션이 묘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좀 자세가 묘하게 안 잡히는 느낌입니다. 이런 어깨 같은 데도 그렇고 요 가슴도 그렇고요. 좀 고정성이 떨어져요. 대신에 이제 그 후계기인 YF29에 가면은 좀 좋습니다.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고정성도 이게 안 좋다고 느껴지는데 그 위로 잡아 빼듯이 빼다 보면은 딱 소리가 납니다. 그 딱 소리가 나야 고정이 돼요. 저렇게 고정이 되고 안 건들거려요. 네, 이게 제가 잘 모르고 욕을 했네요. 이게 고정을 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한번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본 동영상에는 저런 게 없었던 거야? 이게 잡아 빼란 얘기가 없었어요. 참말로. 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이 뒤에 이게 등짐이 있는 구조고요. 사실 이런 걸 좀 좋아하지 않거든요. 좀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 맛이 있는데 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없습니다. 이 VF25나 이 후계기체인 VF31 이제 뭐 카이로스 쪽으로 가다 31AX 카이로스 쪽으로 가다 보면은 막 뒤에 날개가 막 기대요. 거기다 슈퍼백까지 장착하면 막 더 이러고요.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또 이 후계기에는 또 그게 멋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남자들은 이 등을 보라고 하잖아요. 역시 등짐이 있어야 남잔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저는 이게 등짐 많은 거 건담 빼고는 별론데 마크로스는 사실 이게 이 등짐이 뭐랄까요? 이게 날개잖아요, 날개. 아니면은 저기 또 프리덤처럼 날개가 이렇게 멋있기라도 하던가. 이거는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접혀가지고 등짐이 돼 있는 상황은 좀 뭔가 좀 깔끔한 맛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요 모습만 보면은 멋있습니다. 네, 역시 선제 디자이너인 카와모리 쇼지 씨의 멋있는 디자인 인정 안 할 수 없겠고요. 그리고 이 인테이크 커버는 안 벗기는 걸 추천드릴게요. 비행기 파이터 모드에서도. 왜냐면은 몰드가 너무 구려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구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구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벗기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이 녀석은 뒤로 쭉 밀어주고요. 이 슈퍼파츠입니다. 지금 이제 장착을 해주려고 이제 블리스터를 좀 오픈해 놓은 상태고요. 스탠드에 낀 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이게 쓸모없는 부분들을 좀 빼줄게요. 이게 변형에 이 부분들은 다 빼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 이 밑에를 누르시면 쉽게 벗겨집니다. 커버를 빼셨으면 이제 커버를 새로 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테이크 파츠도 빼줄게요. 여기 인테이크 파츠에다가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저는 이게 몇 번 끼우면서 애를 먹었어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끼는 방식이 좀 지랄 같은 건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요 부위는 요 앞쪽으로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리를 껴줄까요? 컨펌을 탱크죠? 네. 여기는 뭐 끼우는 거 별거 없습니다. 네, 양쪽 이렇게 껴주시고요. 요 날개가 있는 부분이 앞부분이에요. 이 앞부분으로 해서 이쪽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껴주시면 되고요. 덮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 파츠, 이게 좌우 파츠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요 좌우 파츠를 잘 이렇게 보셔가지고 요 부분이 앞쪽이에요. 이렇게 파이터로 변했을 때 이렇게 덮어주는 커버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셔가지고 이걸 이쪽에다 붙이시면 안 돼요. 요 부분이 앞쪽으로 오게 해서 여기다 네, 꽂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쪽도 껴주고요. 네, 이걸 이렇게 펴주시고 네, 이렇게 다 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건들건들 거려요. 정 조립하기 힘드시면은 요거 빠져요, 쉽게. 분리하시고 껴주시면 됩니다. 고정성이 좀 그래요. 이쪽에는 이제 전탄 발사 기믹할 수 있는 마이크로 미사일 포트예요, 이게. 네, 이렇게 마이크로. 네, 실드 어무를 껴줄까요? 네, 그리고 체스트 아머 유닛입니다. 그냥 딱 껴주시면 돼요. 네, 별거 없죠? 이 부스터예요. 배면 부스터인데 이거는 그냥 껴주시면 돼요. 결합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스러스트를 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 지워주시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맞게 해서 이쪽에 껴주시는 거예요. 네, 딱 하고 껴지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딱 하고 껴주시면 됩니다. 아유, 힘드네요. 별거 아닌데 힘들어요. 이렇게 포메사이아 발키리 완성되었습니다. 아이고야, 낙지 관절 또 왔네요. 그러면 마지막 전투씬에서 나왔던 경례 포즈를 한번 취해볼까요? 랑카와 셰릴에게 이렇게 경례를 하고 이제 바주라에게 가죠. 전체적인 프로포션은 이렇고요. 좀 이렇게 얄쌍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보기 좋네요. 좀 만질 때 취급 주의점이라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맞물려서 조심하셔야 돼요. 건드리면 이게 툭툭 빠집니다. 그냥 빠지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껴주시면 돼요. 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걱정을 하실 거는 낙지 관절이 더 걱정이죠. 네, 그리고 컴포트를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이 컴포터 수준이 약간 은근히 약해요. 약하네요. 생각보다 약해서 별로입니다. 네. 다음에 넣어줄까요? 템 되겠으니까. 이건 슈파츠를 장착한 배틀로이드 모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당연히 괜찮고요. 이게 복부가 너무 들어간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어정쩡해요, 자세가. 좀 앞으로 약간 허리를 이렇게 배고파서 이렇게 숙이고 있는 느낌? 좀 어정쩡한 느낌이긴 한데 나름 괜찮습니다. 이거 리바이벌 버전 사신 분들은 여기 있는 슈퍼팩만 장착이 돼요. 그 기존에 옛날 거 따로 쓰셔가지고 장착하면은 장착이 안 됩니다. 그게 색깔이 좀 더 분홍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뽕뽕색이 좀 들어가 있어서 녹색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그 밀리터리 느낌이 더 좋거든요. 근데
그 밀리터리 느낌이 좋다고 해가지고 옛날 거를 사셔가지고 장착을 하시면은 장착이 안 된다고 해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이게 좀 시원틱하지만 요 나름대로 색깔 이대로 괜찮습니다. 이대로 좀 하고 나는 볼만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버니어 같은 경우들이 작은 것도 다 이렇게 움직여요. 네, 좀 놀랐어요. 큰 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움직여요. 네, 이건 괜찮더라고요. 스탠드에서 내려서 이제 거워크 모드를 한번 신어볼까요? 똑같이 거워크 모드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좀 좋은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 슈퍼 때문에 팔이 잘 안 움직여요. 굉장히 좀 무겁기 때문에 거치대에 장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확실히 거치대에 장착하니까 좀 안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이렇게 발 이렇게 발길이 역줄기나 밟대 모습이죠.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조형은 나쁘지 않은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데 간섭이 너무 심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간섭이 괜찮겠네요. 이러면 이제 어깨 간섭은 없고요. 근데 이렇게 팔을 좀 자유롭게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내리면 이제 실드부터 이 팔까지 다 간섭이 생깁니다. 좀 그런 게 좀 안 좋네요. 네, chen 디자인은 이렇고요. 이 나체 관절인데를 딱 찍어가지고 건들건들거리는데 꼴 보기 싫어 죽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벌어지네요. 고질병이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잡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특단의 수를 쓰셔가지고, 원래는 이 돌기가 있잖아요. 이 돌기를 좀 어떻게 가공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딱 하고 껴져서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뭐 마스킹 테이프를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껴지게 한다던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순간접착제를 좀 얇게 발라서요, 거기를 두껍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딱 들어맞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순간접착제는 하시려면 충분히 말리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말리시면은 나중에 이제 변형이 안 돼요. 이게 붙어가지고 가만히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파이터 모드로 좀 들어가 볼까요? 슈퍼 발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확실히 묵직함이 좋네요. 묵직함이 그만합니다. 그리고 이걸 일부러 빼준 이유는 컴포트 장착이 좀 쉬우라고. 저기 끼우려면 참 그것도 일이거든요. 이 손은 연질손이니까 빨리 돌려 빼주세요. 너무 힘줘서 빼주시면 이 손잡이가 빠지더라고요. 빼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접을 거 다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더 장착이 편하네요. 왜 이걸 몰랐지? 왜 이걸 몰랐지? 근데 문제는 저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은 랜딩 기어 꼈을 때 아마 이게 간섭이 생길 것 같아요. 빼볼까요?
간섭이 생기겠네요. 생길 수는 없겠네요. 이 커버가 랜딩 기어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벌려주고 됐을 때 살짝 간섭이 생기네요. 간섭이 안 생긴다고는 못하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손에 여기 힘들게 손으로 끼우는 것보다 세제를 이렇게 끼우는 게 훨씬 낫겠는데요. 네, 타이트 형태로 전시하실 거면은 요거 얘를 굳이 뭐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넣지 마시고 밖으로 빼셔서 이렇게 전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거치대 한번 올려볼까요? 네, 랜딩 기어는 다시 넣어주고요. 랜딩 기어 커버가 참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게 닫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치대 올려보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네. 거치대 이렇게 올렸더니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좀 더 육중해진 모습이죠. 뭐 아머드 팩이라 그 믿겠어요. 아머드 팩은 이거보다 더 두껍죠.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막 미사일 전탄 발사에 쓸 수 있게 열리고 더 육중합니다. 근데 뭐 아머드 팩까지는 굳이 라는 생각이에요.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가성비가 좀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전시하기도 그렇고요. 이 파이터 모드는 좀 얄쌍하게 좀 좋잖아요. 근데 이 얄쌍한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한계 이상을 좀 벗어나면은 이게 좀 전투기인지 아니면 건담에 나오는 모빌아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뭐 굳이 뭐 취향이신 분들은 이 아머드 팩까지 중국 나라에서 파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입맛에는 요 슈퍼 팩까지가 딱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가 다 저기예요. 마이크로 미사일 포트예요. 다 발사되는 곳. 네, 여기 있고. 그래서 이 VF-25는 이 날개에 장착하는 미사일이 따로 없어요. 이게 홈은 그냥 흠집만 나 있죠. 그냥 디테일만 이렇게 있고 날개에 부착하는 이게 따로 이렇게 미사일들이 없습니다. 이게 VF-1이나 YF-19 같은 경우는 그 미사일을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론티어 기체나 이 델타 기체들은 이 미사일을 장착하는 게 다른 파츠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아머드 팩이나 이 슈퍼팩으로 이렇게 이제 미사일을 대체하거든요. 이게 작중에서도 보면은 이런 데서 다 미사일이 나가지 이게 주렁주렁 이게 미사일을 이렇게 달고 나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유일하게 미사일을 달고 나가는 게 그 아머드 팩의 그 반응탄이라고 해가지고 핵폭탄 그거 달고 나갈 때만 좀 이렇게 달고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좀 보실까요? 네. 이런 디자인입니다. 화면이고요. 오히려 이 슈퍼팩은 너무 이렇게 색깔이 알토기하고 너무 이렇게 좀 동떨어진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미하일기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알토기의 슈퍼팩은 좀 너무 이렇게 배색이 좀 잘 안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들어있는 거니 한번 이렇게 장착을 해봐야겠죠. 네. 이 컴포트는 이 랜딩 기어 간섭이 싫으신 분들은 좀 팔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잘 끼워주실 자신 있으시면 끼워주시면 되고요.
그거 싫으시다, 그냥 난 쉽게 장착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지지대 있잖아요. 이 지지대를 팔 사이로 빼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착이 쉽게 되네요. 대신에 그 랜딩기어 간섭은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오, 괜찮네요. 네, 입에서 슝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하고 싶 하시는 분들처럼 하고 싶네요. 네, 괜찮습니다. 멋있는 건 좋은 거예요. 이 비행기는 남자들의 로망이라, 특히 이 로봇으로 변하는 비행기, 이 로망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로망 아닙니까? 최고인데. 그래서 마교인들이 마크로스를 좋아할 수밖에 없나 봐요. 네. 거기다가 또 이런 슈퍼팩, 네, 이게 달 수 있고 더 육중해지죠. 이게 전체적으로 프로포션은 날씬하고 좋습니다. 날씬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디자인이, 배틀로이드 디자인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역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묵직한 스타일, VF1 같이 좀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또 얄쌍하니 이게 호리호리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이 사오토미 알토 기계 특징인 이 빨간색과 붉은색, 이 주인공 기체의 특성이죠. 이치루 히카루도 빨간색과 붉은색을 쓰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네키바하라는 아예 전체 붉은 기체를 썼네요, 마크로스 7에서. 이런 것들이 좀 화려합니다. 데칼링이 좀 인쇄가, 템프 인쇄가 좀 화려하다고 해야겠죠. 화려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 마음에 들어요. 화려한 것들은 마음에 드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 낙지 관절인 점, 네, 다리 쪽, 특히 요 왼쪽 다리, 그리고 어깨가 양쪽 둘 다 낙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개수를 좀 하시는 법을 좀 익히셔야 할 거예요. 이게 좀 추천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옛날 기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당시 이게 이제 리뉴얼 되기 전에 팬들 사이에서도 욕을 아주 직살나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다이가 이럴 수 있냐, 특히 DX 초합금 라인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변신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킬리트를 낸다고 하고 이 팬들한테도 욕을 먹었다고 해요. 이게 저라도 욕을 하겠어요. 이렇게 낙지 관절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 허리도 이런 식으로 꺾이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저렇게 꺾이는 구조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허리가 되게 길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욕 먹을만 하죠. 프로포션도 그렇고, 관절 강도도 그렇고. 그러니 이게 전체적으로 팬들한테 욕을 안 먹는 게 이상하죠. 저라도 욕을 했을 테니까요. 만져본 바로는 미셸기보다는 관절은, 낙지 관절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기가 튼튼하니까 마음에 드네요. 고관절부가. 이 미셸기는 고관절부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스탠드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탠드에 한번 세워볼까요? 네, 스탠드에 올려봤습니다. 스탠드에 올리니까 더 안정적이네요. 확실히 배틀로이드 모델을 전시하고 싶으시면은 스탠드에 올리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스탠드에 올리는 게 확실히 안정적입니다. 이 스탠드도 이 조인트 부분이 딱 하고 껴줘야 돼요. 딱 하고 껴줘야 되니까 그거 좀 주의하셔가지고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서 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게 빠져요. VF1처럼 다리가 좀 옆으로 좀 안 벌어지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 VF1은 이게 다리가 옆으로 좀 잘 벌어졌잖아요. 근데 얘는 좀 이렇게 잘 안 벌어져요. 여기 벌어지는 가동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요게 다예요. 좀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전체적으로 길쭉길쭉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호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길쭉길쭉한 디자인보다는 약간 육중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호인 기체일 것 같아요. 좀 이게 너무 호리호리하다고 할까요? 더군다나 그 육중한 기체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관절도 짱짱해야 되는데 얘는 또 낙지 관절이잖아요. 그러니 더 안 좋아할 부분들만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인 평점을 드리자면은 한 별 5개에 한 3.5점? 예, 4점 드리겠습니다. 낙지 관절 때문에 좀 많이 까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걸로 재테크를 좀 해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YF25는 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중고 시세가지고 25만원 정도, 25만원, 27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예, 미개봉인데도 그렇게 팔고 있어요. 좀 이렇게 좀 피해드릴게요. 얘 출시가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출시가는 한 3만원 정도인가? 그 정도인 걸로 3만원 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5,000엔인가 32,000엔인가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중고가는 한참 못 미치죠. 그 미개봉 중고나라 보면 미개봉으로 27만원, 25만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33만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거 보면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난 얘를 재테크의 개념으로 사두겠다 싶으신 분들은 안 사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대신에 나는 마크로스 프론티어 팬이야. 사오토메 알토 진짜 보고 반했어. 그 극중에서 활약 멋있지. 그래서 이 멋있는 슈퍼 메사이어를 집에다 하나 두고 싶어. 그러신 분들이라면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게 재테크 개념으로 산 게 아니라 집에 전시해 두려고 이렇게 샀거든요. 이렇게 집에 그리고 갖고 놀려고 산 거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대신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록타이트도 바르고 이게 관절 개수도 하고 하는 것도 은근 재밌더라고요. 이게 재미있어요. 네,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재미있습니다. 눈에 땀 좀 닦고 올게요. 네. 자, 프론티어 제가 아주 재밌게 봐서 구입한 기체입니다. 이게 프론티어가 노래도 좋고 적화도 TV판은 나름 좋아요. 이렇게 TV판 특유의 작품도 있지만 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볼만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2012년이죠. 2022년에 그 한국에서 다시 방영을 했었어요. 정식으로 방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라프텔 가시면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이 전 시리즈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안 되시면 뭐 P2P 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시는 방법 있으시고요. 그래서 좀 이게 마크로스 프론티어는 좀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크로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세븐하고 델타는 추천 안 드려요. 네, 그리고 특히 마크로스 2도 그 OVA로 제작된 건데 이거 참 이게 세계관을 이상하게 비틀어놔가지고 되게 욕먹는 작품이거든요. 그거 추천 안 드립니다. 네, 저 고등학교 때 그거 보려고 했더니 친구가 추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추천 안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 추천 안 드리고요. 마크로스 7은 뭐 그 감성이 맞으시는 분들은 또 맞겠죠. 근데 그 감성이 싫으신 분들은 추천 안 드립니다.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좀 잘 잡은 작품이 마크로스 프론티어예요. 마크로스 F, 지금 F라고 하죠. 마크로스 F가 대중적으로 잘 잡았습니다. OST도 좋고요. 그리고 작화도 TV판 뭐 이렇게 좀 벨붕이 있어요. 왔다 갔다 좀 하지만 마지막 화는 뭐 거의 혼을 불태운 작화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노래도 좋고 뭐 전투씬도 좋고 대신에 좀 이타노 포커스를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짭 이타노 포커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극장판이 2편 개봉되었었잖아요. 거짓의 가희라는 1편하고 작별의 날개라는 2편 이렇게 개봉이 되었었는데요.
나는 TV판 답을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은 차라리 그 극장판 두 편을 보세요. 그러시면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TV판하고 약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오히려 정사로 이렇게 취급받는 거는 이 극장판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극장판 보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TV판은 뭐 인물 관계도 인물 설정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극장판은 또 이 작화가 끝내줍니다. 2010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개봉한 작품에도 불구하고 작화가 아주 끝내줘요. 그리고 물론 엔딩이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알토가 바주라 퀸하고 폴드로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걸 수도 있는데, 양다리남 죽어 이 개새끼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아주 좋은 결과죠. 네. TV에서 보면은 이 알토가 참 그래요. 이 마지막에 랑카하고 쉘을 껴안고 너희들이 나의 날개야 그러고 아주 대놓고 양다리를 선언하더라고요. 그래놓고서는 네, 지 맘대로 허공만 날아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 극장판에서는 이 알토가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드릴게요. 누구로 정했는지 말은 안 되겠는데 확실히 정해요.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슈퍼파츠 리뷰는 이제 슈퍼파츠 리뷰 편으로 따로 만들게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리뷰 시간이 이상하게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쓸데없이 좀 말을 줄여볼까요? 말을 안 하려고 그럴까요? 제가 그리고 제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돌려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좀 고칠 점이 없나, 보완할 점이 없나 그런 걸 보는데, 보면은 이게 말 가끔마다 이거를 붙이더라고요. 제가 하면서도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버릇인지 이게 습관인지 이게 잘못된 버릇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최대한 안 해보려고 의식은 했는데 중간중간 튀어나온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은 말을 안 하고 영상으로만, 음악과 자막으로만 나가는 그게 더 깔끔하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좋지도 않은 목소리 들으시려면 힘드시니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까지 영상 제작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집에 있는 마크로스 시리즈 다 할 때까지는 아마 올릴 것 같아요. 고분고분 해가지고 이게 몇 달치 정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라 뭐 매일 영상 제작하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짬짬이 해서 해야 되는 거라 뭐 이렇게 변신 리뷰 따로, 박스 오픈 리뷰 따로, 그리고 뭐 이렇게 슈퍼파츠가 있으면 슈퍼파츠를 껴가지고 이렇게 작동하는 리뷰를 따로 이렇게 찍고서 또 편집 영상도 나름 편집하는 거거든요. 편집하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집에 있는 거 다 할 것 같으면 또 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까지는 그래도 영상을 꾸준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 이렇게 신청해 놓은 DX 판이 있어요. YF21이라든지 그 다음에 VT 101 슈퍼 스트리치 그것도 좀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은 계속 이렇게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를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뷰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